송희공의 아버지 월당공 최담은 아들 사형제를 두었으니 송희공 최광지, 송파공 최직지, 유랑공 최득지, 연촌공 최덕지이다. 월당공을 포함하여 송혜공, 송파공, 연촌공 네 사람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가문이 매우 흥성하였다. 그 중에서 문헌을 통하여 출생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월당공이 1346년 중모광 2년에 태어났고 유랑공이 1379년 우왕 5년에 태어났으며 연촌공이 1384년 우왕 10년에 태어났다. 송혜공과 송파공은 출생 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 월당공은 1362년 공민왕 11년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1363년에는 전주박씨와 혼인하고 벼슬에 나갔다. 1377년 우왕 3년에는 낭정벼슬에서 문과에 급제하였다. 송혜공과 송파공은 1389년 장왕 원년에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갔는데 그 이전에 이미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성균 생원 자격으로 문과에 응시하였다. 송희공의 사망 기록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송파공은 1423년 세종 5년에 순창군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임소에서 순직하였다. 유론공은 1393년 태조 2년 15세 어린 나이로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413년 태종 13년에는 추천을 받아 장흥고 교수로서 벼슬에 나가 여러 벼슬을 거쳐서 사품관인 전농시 소윤에 이르렀다. 연촌공 또한 1405년 태종 5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급제 직후에 모친상을 당하여 출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1409년 3년상을 마치고 처음 벼슬에 나가 여러 벼슬을 거쳐서 1446년 세종 28년 남원부사에서 은퇴하고 1450년 문종 즉위년 예문관 직작으로 다시 벼슬에 나갔다가 1451년 문종 1년 은퇴하였다. 1455년 세조 즉위년 4월 5일에 연촌공이 먼저 돌아가시고 같은 해 7월 6일에 유랑공이 돌아가셨다. 두 분의 묘소는 주덕산에 있다. 월당공, 송혜공, 송파공, 연촌공 네 분이 모두 문과에 급제한 것을 두고 가문에는 여러 가지로 조상을 미화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전설이 이른바 내자학 가문이라는 것이다. 즉 월당공, 송혜공, 송파공, 연촌공 네 분이 모두 제학에 올랐다는 것인데 심지어 가마 네체가 나란히 등청을 했다는 등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월당공이 수문전 직제학 벼슬을 받은 것은 은퇴 후 한참 지나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 노직으로 받은 것이고 송혜공은 지평전 전직을 마지막으로 벼슬을 마쳤고 송파공은 순창 군수로 재직 중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각각 제학으로 증직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제학 혹은 직제학 벼슬로 재직한 이력을 가진 분은 오직 연촌공 한 분뿐이다. 월당공은 1363년 혼인하였으므로 송혜공은
2년 후 1365년 공민왕 14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월당공과 송해공은 19세 나이 차이를 가지게 되므로 이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송해공과 송파공의 나이 차이를 2년으로 본다면 송파공은 1367년 공민왕 16년에 태어난 것으로 된다. 그렇게 보면 1379년 출생인 유랑공과 1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찍 사망한 남자 형제나 혹은 기록이 전해오지 않는 여자 형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랑공은 1384년생인 동생 연촌공과 5년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송해공과 연촌공은 19년 나이 차이가 있다. 송해공은 25세, 송파공은 23세, 연촌공은 22세에 각각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세 분 모두 매우 젊은 나이로 문과에 급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랑공 또한 비록 문과가 아닌 사마시이기는 하지만 15세 어린 나이로 합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송해공은 24세 혹은 25세에 문과에 급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송해공은 그 마지막 벼슬이 집현전 전직이었어요. 전직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건물관리 책임자죠. 그런데 이제 집현전 정직은 집현전이란 건물의 위상이 있으니까 정사품이에요. 정사품이니까 말하자면 양반에 들어가는 벼슬이죠. 5품 이상이면 양반이니까. 근데 집현전 최고 책임자는 영전사라 해가지고 종일품. 종일품이니까 정승급이죠. 그 아래 2, 3품으로 이제 대제학, 제학, 직제학 막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담당.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의 그 소프트웨어, 집현전에서의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전직은 하드웨어, 즉 그 건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정사품배설이니까 그 형제들 중에서 연천공이 3품, 나머지 이제 송파공이 4품 군수, 또 누굽니까, 유흥공이 4품, 저기, 이렇게 했으니까 형제가 다 4품 배설이었죠. 그리고 이제 연천공만 3품 배설을 했는데, 송해공은 20대 초반에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아까 봤듯이 25살도 안 된 나이에 문과에 급제를 해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점수로 33명 뽑는 과거에서 6번째로 아주 상당히 좋은 점수로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벼슬을 보면은 상당히 높질 않아요. 아까 봤듯이 그 자기보다 19살이나 적은 막내 동생 연천공보다도 그 벼슬이 낮고 그렇단 말입니다. 늦게까지 높은 벼슬을 오르지 못한 걸 보면 그 벼슬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 기록이 없어서 확인은 못하지만은 뭔가에 연루돼 가지고 뭐 좀 뭐 귀향을 간다든지 이런 걸 많이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승진이 늦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죠. 사무이공유사에 수록된 월당공의 자작시 계자광지득지에는 두 아들 광지와 덕지에게 부침 철왕인 형이 정랑인 동생과 마주하니 아버지 차무이는 아직 어린아이들로만 생각되네. 진귀하고 소중한 성은을 갚을 길이 없는데 때때로 북쪽을 바라보며 마음만 조이는구나. 이 시는 공의 큰아들 휘광지가 병조 좌랑으로 그리고 막내 아들 휘덕지가 예조 정랑으로
서울에서 벼슬하고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아버지 월당공이 금교 호조 참의에 오른 해가 1416년, 태종 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1416년에 지었거나 아니면 그보다 늦게 지었을 겁니다. 저는 아마 1416년에 그 금교 호조 참의가 내려지니까 그때 지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1416년에 지었다 했을 때 그때 이미 송해공의 나이는 최소한 52살 이상입니다. 52살이 넘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19년이나 어리고 또 문과급제를 16년이나 늦게 한 막내 동생 연총공이 정오품 외조 정랑일 때 자기는 정육품 병조 좌랑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늦어진 거죠. 진급이 무지무지 늦었는데 이거는 배설사례가 매우 순탄치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가 나오기 6년 전에 이미 동생 송파공 채직지, 이분은 종오품 나주판관이었어요. 종오품. 그러니까 같이 문과를 급제할 때 송해공은 6등을 했고 송파공은 21등을 했어요. 당연히 동생이니까 21등을 했는데도 이 기록이 나오기 6년 전에 이미 송파공은 종오품인데 이분은 6년 후에 정육품이니까 많이 늦죠.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아마 기록이 없어서 제가 찾지는 못하겠으나 중간에 무슨 사고에 연루돼 가지고 그 진급이 누락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 그 셋째 동생 유령공 채득지, 요분도 1413년에 종육품 교수로 배설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문과 급제 못하고 나이도 한 14살이나 적은 동생하고 그분이 정육품인데 아직까지 문과 급제를 그렇게 높은 점수로 하신 분이 아직도 정육품 배설에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확실하겠죠. 근데 송해공이 정사품 집현전 전직 배설로 그만둘다는 얘기는 나이가 60 넘어서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배설에. 왜냐, 50 넘었을 때 정육품인데 정사품을 가려면은 몇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단계가 정종, 한 품계의 정종 상하 4개거든요. 그러면은 6품에서 4품을 가려면 두 품계니까 4, 2, 8 8번 승진을 해야 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얘기고 한 60세 넘어서까지 배설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